조사가 본인의 무능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박선호 차관이 이 논란 관련해서 해명한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선호 차관이 얘기하신 게 본인은 차관으로서 많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 요구하는 뭐 과천 신도시 지정이라든지 중공업 규제 완화라든 그런 실무적인 현안에 자기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거는 밑에 있는 그 해당 공직자분들이 하는 얘기라 본인이 그렇게 깊이 있게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업무 처리하는 과정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건지. 글쎄 그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 정책, 개발 정책 같은 거는 최종 결정권자가 한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청와대 정책실장, 그다음에 여당의 무슨 원내대표, 그리고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 차관 이 5사람 중에 가장 실무적으로 오랫동안 그 일을 한 사람은 국토부 차관이고 그 차관이 쭉 설명을 하면 설득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3기 신도시를 하는 것부터가 2기 신도시 노무현 때 할 때 이 사람이 주택 과장을 했어요. 그럼 2기 신도시가 성공한 신도시였냐? 실패한 신도시인데 2기 신도시를 해서 강남 집값을 낮추고 서울 전체 집값을 낮춰서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강남이나 서울은 지금 2기 신도시가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도 집값이 폭등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3기 신도시를 해서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날까지 3기 신도시에는 아파트 한 채도 공급이 되질 않아요. 한 채 청약도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자, 그럼 3기 신도시를 결정하는 정책을 누가 발의를 했느냐? 밑에서 안을 올렸겠지만 최종 결정을 해서 제안은 토지주택실장인 본인이 했을 것이고 전직 차관과 함께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차관이 돼서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위치를 지정하든 그 다음에 이 양을 조정하든 전부 다 본인이 컨트롤 타워고 본인이 최종 결정권자인데 그것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에 불과한 거고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하고 변명만 늘어놓고 구질구질한 얘기를 하는 자를 그런 자리에다 계속 두어서 결과적으로 세금 기준인 공시지가나 공시가격 결정권도 가지고 있고 신도시 위치 결정, 양 결정 이런 권한도 가지고 있고 또 정책 결정, 소프트웨어인 정책 결정도 권도 가지고 있고 그런 막강한 권한을 본인 일가족과 본인 배우자 등의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정책을 다루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빨리 하루라도 거기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본인이 나가야 돼. 옮겨달라. 자기가 떳떳하면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 하든지 그 자리를 물러나는 게 정의로운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 거기서 구질구질하게 해명을 한다는 것은 비겁하다고 하겠어요. 예, 뭐 문재인 정부 관료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들 공직자들의 또 이제 부도덕한 재산 투기 실태도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박덕흠 의원이 또 다시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뭐 주식을 배지 신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서 또 뭔가 그 편법이나 불법적인 사안이 보였다. 이 부분 또 설명해 주시죠. 그건 뭐 박덕흠 의원이라는 사람은 그 과거 한 몇십 년 동안 토건업자를 하던 사람이고 그 토건 회사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업계에서도 정의롭거나 투명하고 그 공정하게 기업을 경영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그 자기
부동산과 또는 자기가 소유한 기업,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 그런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임위에서 거의 8년 이상 있었고, 그리고 또 과거 박근혜 정권서부터 최근 이 금년 초에 총선을 할 때까지도 그 사람은 최고위원이나 뭐 이런 직책을 가지고 당에서 이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과거 잘했던 정책, 자기 당이 잘했던 정책을 다 뒤바꿔 놔가지고 국민이나 소비자한테 유리하던 정책마저 건설업자나 공기업에 재벌하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입법 활동을 한 사람이 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또다시 21대에서 국토위에서 활동을 했고, 그것이 이제 언론과 우리 경실련이나 이런 시민단체에서 계속 문제를 삼으니까 상임위만 지금 바꾼다고 했지만 실제 이런 사람들은 그 동료 의원이지만 정치권에서 수사를 의뢰한다거나 아니면 굳이 누가 수사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해야죠. 검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를 하고 국세청 같은 데서도 탈세 혐의가 없는지, 그동안 기업 경영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본인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빨리 그만두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로운 일인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고, 또 그런 일을 하고도 항상 우리 시민들이 눈에서는 좀 뻔뻔하게 비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어서 이제 본인은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죠. 왜냐하면 재벌 2세, 3세들도 과거에는 국회의원이 된 적이 있고, 뭐 정몽준 뭐 이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는 상대적으로 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청렴한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게 지금 우리 사회가 공직을 공과 사가 구분이 잘 안 되고 공인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런 개념이 희박해졌고, 그래서 시민운동이 좀 더 공직을 투명하고 맑게 하려면 특히 큰 권력을 쥔 윗물부터 물갈이를 해서 그 권력이 다수를 위해서 5천만 원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라고 5천만 명이 위임해 준 권력을 그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특정 기업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그 권력이 활용된다면 결국 우리는 계속 퇴보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부동산 문제나 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특히 위임된 공권력이 공기업과 이 건설업자 그다음에 재벌을 위해서 그 권력이 활용돼서 국민은 높은 분양가에 바가지를 쓰고 있고, 그런 아파트는 아마 빨리 구입하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돈을 빌려서 젊은 사람들까지 투기에 뛰어들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 상황을 본인과 본인 측근을 위해서 본인의 치적을 위해서 이걸 계속 이용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집값은 더 오를 거고 국민들 고통은 더 커질 거다. 예, 그 박순호 차관도 그렇고 박덕흠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거나 만드는 노력들은 하지 않은 반면에 어떻게 보면 뭐 부동산 부자나 재벌들을 위한 정책들은 되게 열심히 해온 것 같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드러난 상황에서는 그것이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건 정책적 판단하에 간 거다. 어떻게 국민들 눈높이로 보면 이해 충돌에 분명히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이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제도적인 허점이 있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런 것들이 현행법에서 되는 것인지, 그럼 그러니까 뭘 이게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 것인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다 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확연히 문제가 보이는데 이 문제를 드러내줘야 될 전문가와 언론이 이걸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 삼아야 할 문제는 그걸 덮어주는 거죠. 왜? 자기들 이해와 직결되니까. 이 아파트를 바가지 씌우고 아파트 가격이 뛰고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하면 할수록 그 해당 언론사는 광고가 수입이 많아지고 해당 언론사의 기자들은 보너스가 많아지고 하니까 굳이 거기에 집값을 떨어뜨리고 자기 회사에 악영향을 줄 그런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지금과 같이 저렇게 좀 너저분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자기 회사와 자기의 이익과 직결되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버텨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얘기한 어떤 사실만 일회성으로 보도가 되지 그것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이걸 사회 문제로 하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이것이 결국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하고 하려면 우리가 더 자주 더 많은 문제를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 거대한 힘을 지닌 언론과 포장만 화려한 지식인들, 가짜들 이런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에 경실련이 사퇴하라고 성명 나간 것도 별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퇴하라고 주장을 해봤자 그 기사를 쓸 언론사 기자들은 수도 없이 많은 이 아파트 건설업체나 주택업계, 분양업계 이런 사람들로부터 늘상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떤 기사거리를 제공하는 건설업체나 또는 국토부 관료들이 그 기사거리를 늘상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부탁을 그냥 기사를 안 쓰면 돼. 눈만 감으면 되고 그날 저녁에 술만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질 건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닌데 그 룰을 깨고 자기가 그런 걸 폭로하면 아니면 우리 기사를 받아 쓰면 그 세계에서는 왕따를 당하겠죠. 오늘 두 번째 방식은 경실련의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께서 그냥 질문하는 형태로 또 제가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또 좋은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